네, 오늘은 성인기 안정애착의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애착을 이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애착을 형성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 뭔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애착, 부모의 애착 특성 이런 것들을 살피는 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인기 안정애착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지 그리고 안정애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회복돼야 되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기의 경험은 한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지난 이야기,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을 살펴봐서 무슨 유익이 있겠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는데 지난 과거의 것을 이해하는 것이 자신을, 그러니까 성이 된 자기 자신을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분명히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한 사람은 현재의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좀 변해야 돼. 엄마가 잘못했어. 이런 인식을 하면서 여러분이 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과거의 경험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행동의 변화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타인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느낀다면 아이를 더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 노력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답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자녀와의 안정된 그런 건강한 애착을 맺는데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통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보다 명확하고 그리고 일치성 있는 자기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에 대한 통합성은 성인기의 안정애착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일치성 있는 자기 이해를 도와줄 수 있도록 나의 어린 시절, 그리고 나의 현재, 그리고 내 아이와 나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아동기 애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는데요. 뭐 동일하게 성인기 애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아동기와 성인기에 대해서 애착 유형을 구분하는 이제 그 표현 방식, 표현 언어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안정애착 또는 혼란애착, 이게 디스오르거나이즈드 되어 있다 그러죠. 이게 뇌에 어떤 패턴이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게 좀 잘 패턴화돼서 조직화되지 않고 들쭉날쭉하고 굉장히 이렇게 예측 불허하다. 이랬을 때 이것을 디스오르거나이즈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애착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큐어 안정된 애착이냐 아니면 혼란된 애착이냐. 이렇게 마치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콜라를 누르면 콜라가 나와야 되는데 어떨 땐 사이다 나오고 어떨 땐 콜라 나오면 사실은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가 신뢰성이 없고 의미가 없죠. 그것처럼 우리가 관계 안에서 이렇게 이 사람한테 하면 저 사람은 싫어할 거야, 좋아할 거야. 이게 이제 예측이 돼야 되는데 어떨 때는 좋아하고 어떨 때는 싫어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뭐 안정감 있는 어떠한 그 코드가 있느냐 없느냐, 영 뚱딴지 같고 나도 잘 모르겠다. 이게 디스오르거나이즈드에 더 가까운 거고요. 그래,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걸 좀 싫어하고 이러이러한 걸 좋아해. 좀 만나보니까 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좀 알겠어. 그래서 난 이 사람하고 크게 갈등 없이 잘 이렇게 그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사람이 관계가 익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정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래 지나도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 약간 좀 차가울 수도 있고 굉장히 개인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과 만나는 걸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것 같은
다소 외로운,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원하는 그런 사람, 보통 회피애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행하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이렇게 사회성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영역에서는 이렇게 결여되어 있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그닥 즐기지 않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너무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경향이 강한 이런 사람들 이제 회피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영어 표현이 이제 어보이던트냐 디스미싱이냐, 이제 표현 방법이 약간 아동기와 성인기에 좀 다른데요. 어떻게 보면은 어보이던트 하는 경우는 이제 아동기에는 양육자가 주로 양육하는 시기죠. 근데 어보이던트 같은 경우 나 혼자 할래요, 이렇게 이제 밀어내는 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등지고, 부모를 등지고 혼자 개인이 하려고 그러고 누가 개입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까다롭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회피애착의 특징이라고 보인다면, 성인기 회피애착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 누군가가 멀리 있어도 뭐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가까이 있다고 되게 반가워하지도 않는, 이렇게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한테는 크게 이게 감동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회피애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가애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앰비벌런트하다고 하면은 뭐 동전의 앞면을 보고 있으면 뒷면이 아쉽고, 뒷면을 보고 있으면 앞면이 아쉬운 것처럼, 엄마랑 같이 있으면 엄마랑 같이 있어서 이것저것 짜증나고, 엄마가 없으면 없다고 또 탓하고 하면서, 왜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울고 떼쓰는 아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양가에서 이게 정말 힘들다, 너를 만족시키는 게 너무 힘들다, 도대체 엄마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니, 막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엄마를 굉장히 컨트롤링 하려는 그런 힘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분리불안 같은 걸 위해서 본인이 아이니까 이제 양육과 보호가 필요하다, 나는 굉장히 힘들다, 엄마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엄마를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앰비벌런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프리오큐파이드하다는 건 굉장히 이게 몰입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인데, 마치 우리가 스토킹하는 것처럼 나의 삶의 전부를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과 완전히 일치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누군가를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몰입애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소유욕이 강하고요. 관계에 대한 소유욕, 나만 바라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스타일을 이제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프리오큐파이드 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각 유형, 성인기에 살펴본 각 유형 중에 오늘은 이제 안정애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성인기의 이제 안정애착을 보면은 대인관계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건강하게 형성된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안정애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율성, 독립성 이런 것들은 사실 독립성이 너무 강하면 회피애착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 건강한 독립성이라는 것은 이게 좋은 의미입니다. 건강한 자율성도 좋은 의미죠. 하지만 이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거 혼자 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 함께 하고, 이렇게 또 혼자 할 수 있지만 함께 해야 되는 것도 함께 할 수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에 대한 유연한 어떤 대처라든지, 의사소통을 객관적으로 너무 감정적이고 개인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객관성과 이성적인 것들을 잘 유지하면서 정서와 이성이 이런 어떤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면의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안정애착의 결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간 연속선상의 통합적인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 이제 이런 어떤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 그럼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어떤 예측, 이런 것들이 좀 일관성 있게 통합이 되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뿌리를 너무 이렇게 밑으로만 박는 거, 이런 것도, 이렇게 너무 뿌리를 너무 깊이 박은 것도, 뿌리를 너무 얕게 내린 것도 다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적절하게 누군가와 관계를 하고 또 떼어질 수 있는, 약간 떨어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애착에 대해서 건강한 애착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착과 밀착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사랑하던 배우자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내가 혼자 살아야 될 때 사실은 아직은 그 사람을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상 그 사람이 뭐 질병으로 또는 사고로 먼저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좋아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함께 하려고 했던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 이제 애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여러분이 동물을 요즘 많이 키우기도 하는데 집에서 동물을 키우는 분들 아무래도 사람보다 또 이런 수명이 짧다 보니까 동물을 키우면 참 가족처럼 좋기도 한데 먼저 그 동물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 고통을 또한 내가 감수해야 된다는 면에서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보통 그 애도 기간, 내가 이런 그러니까 뭔가 헤어진 사람의 대상이나 이런 어떤 생물의 대상, 좀 잃어버린 물건, 심지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떠나온 어떤 고향이라든지 내가 굉장히 애착했던 어떤 집으로부터의 어떤 그 이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적응을 하고 또 그 새로운 곳을의 그 어떤 정을 붙이고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적응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까지를 허용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적절한 애도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조금 건강하지가 못하다. 이제 회복력이 매우 떨어진다. 이것이 이제 유연성의 부족이나 이런 어떤 적응력의 부족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애착의 특징이 변화 적응력이나 유연한 대처, 대안 제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면들을 보인다는 면이 건강한 애착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는 다 기억할 수가 없고 미래는 모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약간의 그 부족한 시간선상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100% 알 수 없는 것들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여기 안에서 지나친 불안이라든지 지나친 미련, 과거 지나간 시간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건강한 애착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너무 지나치게 메모를 한다든지 아무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뭐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마치 오늘 하루를 즐기며 사는 것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거나 과거에 대한 망각이 떨어지는 것도 다 애착의 어려움과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기억은 대체로 명확하죠. 우리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안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을 지워버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잃어버린 기억들이 다시 새록새록 이렇게 기억이 나기 시작하고 상담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명확한 기억, 힘들었던 과거의 시간일지라도 분명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잘 이렇게 헤쳐나왔다. 잘 이렇게 조직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시간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이해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과 기억의 명확성, 기억을 얼만큼 각색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이 사람의 건강한 애착 정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이제 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과 우리가 어른 대 어른으로 관계를 하다 보면 참 든든하고 어떤 면에서는 편안하고 이 사람이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이 사람 만나러 갈 때 되게 유쾌한 기대감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재미있지 않을 수 있지만 굉장히 안정감이 있을 수 있고 편안하고 그리고 신뢰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내성적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외향적이고 유쾌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안정애착이 내성적 외향적인 성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관계에
자기 방식의 자율성과 독립성, 적응력, 유연성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 갖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상 성인기의 안정애착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